자,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몇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런 기대를 안 하고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애쉬가 답변을 줬네요. 답변을 줬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것 중에 SAP라고 이제 독일 기업이죠.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뭐라 해야 될까요? 전표 처리나 회계 쪽 약간 특화되어 있는 SAP, 보통 우리가 셉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 솔루션과 관련된 것도 이제 소설꾼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도 애쉬가 명확하게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제가 이제 머니그램이 XBR을 쓰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 하지만 명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리플사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떠한 소식이 들려와도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낼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을 설명드릴 테니까요. 함께 따라오십시오.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계속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여러분들 이해되실 때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오늘 하이라이트부터 체크하고 가죠. 지금 이 부분인데 정말 기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솔직히 최근에 데이비드 슈왈츠 스낵맨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한 명 제가 또 질문했는데 누구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한 명 더 잡아갖고 질문했는데 답변을 아예 안 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이시는 질문 역시도 애쉬가 답변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가닥 제가 희망을 걸었던 건 애쉬가 최근에 제 스트리밍 때도 설명드렸지만은 공식적인 거 확인된 거는 얼마든지 자기가 답변을 주겠다라는 트윗을 최근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 트윗을 봤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질문했는데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애쉬한테 제가 대놓고 질문을 한 거는 예전에도 제가 머니그램 소식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리아라는 글로벌 전문 송금업체와 비교해서 이제 말씀드린 게 있죠. 리아 같은 경우는 엑스커런트를 쓰고 있는데 머니그램은 작년 1월에 머니그램 IR 본인들의 이제 지분을 소유한 그런 지분 보유자들한테 IR 자료로 공개할 때 XBR와 엑스라피드 파일럿 테스트에 대한 얘기가 공식적으로 언급이 돼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엑스라피드는 이제 공식 사용이 기정사실화돼서 쓰고 있지만 이제 페이먼트 관련된 솔루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때 XBR 파일럿 테스트 한다고 한 이후에 대략 1년 반 이상이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적 있죠. 아마 엑스커런트를 그때와 다르게 현재는 엑스라피드와 함께 쓰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왜냐? 리아를 떠올리시면 안 된다. 리아가 엑스커런트를 쓰고 있다는 건 리아 네트워크에 리플렛 멤버들 역시도 액세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머니그램 역시도 전 세계적으로 지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돈을 캐시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머니그램 역시도 XBR가 아닌 엑스커런트 쓰면은 리플렛 멤버들한테 굉장히 혜택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페이먼트의 도달 범위가 넓어진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머니그램은 지금 리플렛에 액세스하기에 엑스커런트를 씁니까? XBR을 씁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군더기 없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죠. XBR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자, XBR 플러스 엑스라피드를 쓰고 있는 거죠. 요 조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XBR라는 솔루션은, 그러니까 엑스커런트와 달리 엑스커런트는 본인이 리플렛 멤버가 되어서 다른 리플렛 멤버가 본인들을 통해서 페이먼트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XBR의 경우는 리플렛 멤버로 들어가진 않아요. 대신에 엑스커런트와 다른 점은 방금 말씀드린 리플렛 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이 리플렛 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페이먼트 도달 범위가 결정되는데 엑스커런트는 리플렛 멤버로 되는 동시에 리플렛
다른 멤버들이 페이먼트로서 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거기까지. 하지만은 엑스비아 같은 경우는 리플렛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그 중요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까 리아를 이제 인용하면서 설명드린 부분 있죠. 리아 같은 경우는 엑스커런트를 쓰기 때문에 페이먼트 도달 범위로서 리플렛 멤버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머니그램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죠. 사실 엑스커런트 써주는 게 훨씬 좋은 상황인데 엑스비아만 쓰고 있어요. 그럼 엑스비아를 왜 쓰고 있느냐? 리플렛에 액세스를 하려면은 엑스비아 아니면은 엑스커런트를 써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써야 돼요. 엑스비아를 쓰고 있고 그럼 리플렛의 멤버도 아닌 게 엑스비아 써서 액세스에서 뭘 하고 싶어서 저걸 하느냐? 두 가지 할 수 있는데 리플렛 멤버들의 그 페이먼트 도달 범위 활용이 가능하고요. 동시에 엑스라피드를 쓰기 위해서는 엑스비아 또는 엑스커런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엑스라피드 쓰기 위해서 이제 엑스비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머니그램은. 그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요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머니그램이요. 미국에 있는 달러를 처리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비트 스탬프 줄여서 비스라고 쓸게요. 이건 비스. 자, 요거죠. 이제 머니그램이 미국 달러를 멕시코로 보낼 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내게 되면은 비트 스탬프로 이 달러를 보내겠죠. 뭐를 하겠죠? 그래서 XRP 바꾸고요. 그 다음에 비소로 보냅니다. 보내면은 비소에서 요거를 페소로 바꿔서 누구한테 주냐면은 멕시코에 있는 리플렛 멤버한테 줍니다. 리플렛 멤버. 리플렛 멤버가 아닌 애들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리플렛 멤버한테 주게 됩니다. 뭐 멕시코에 있는 맥리라고 부를게요. 줄여서 멕시코 리플렛 멤버.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머니그램 본인 지점들이 있잖아요. 캐시아웃 할 수 있는 뭐 그걸로 하고 싶다.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멕시코 리플렛 멤버가 받아갖고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은행은 아니잖아요. 은행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한 두 가지 정도 예상이 되는데 멕시코 리플렛 멤버에 직접 계좌를 만들 수 있겠죠. 여기 자기의 계좌로 꽂아주면 되잖아요. 지금같이 엑스비아를 통해서 리플렛에 이거 액세스 하는 거죠. 여기가 엑스비아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액세스해서 이제 비트 스탬프에 달러를 넘겨주면 비트 스탬프가 XRP 교환해갖고 넘기고 비소가 이거를 페소로 바꿔주죠. XRP를. 그리고 나서 이제 멕시코에 있는 리플렛 멤버, 은행이죠. 보통 은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은행이 받으면은 두 가지 정도 여기 있는 머니그램이 이 리플렛 멤버에 갖고 있는 계좌, 은행 계좌 있죠. 거기로 꽂아주면 되죠. 이 페소를. 그래서 요걸 통해서 만약에 뭐 어떤 지점이든 또는 멕시코의 리플렛 멤버가 아닌 은행을 통해서 고객들이 돈을 뽑아낸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국내 페이먼트로서 전달을 하면 되겠죠. 국내 송금, 쉽게 얘기해서 국내 계좌 이체 이런 걸로 뭐야 이거 왜 확대가 됐죠? 전달하면 될 겁니다. 왜 확대가 됐지? 신기하네요.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자, 그런 식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기억해야 될 거는 은행이 지금 보시다시피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은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중요성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만약에 은행이 아니라 다른 데가 뭐라고 할까요? 팩토리 회사라고 합시다. 팩토리 회사. 설명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회사 하나 만들게요. 팩토리 회사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 은행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 회사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하던 업무 진행하십시오. 저희 팩토리 회사에 여러분들 디지털 월렛, 그러니까 전자지갑을 만드셔갖고요. 여기다가 돈을 넣어놓으시면 이거를 디지털 전자돈, 전자화폐라고 할까요? 디지털 커런시 영어로 하면 전자화폐로서 실질적인 화폐처럼 여러분들 은행 쓰신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세요. 저희 회사는 참고로 해외 송금도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서비스를 만끽하세요. 이런 거랑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금융권
예. 주로 우리가 많이 찾는 요 은행, 친숙하고도 가까운 은행들, 여기에 계좌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랑 여러분들 어느 쪽을 쓰시겠습니까? 똑같잖아요. 다를 건 없습니다. 구조상으로 또는 작동 방식에서 다를 건 없어요. 이것 또한 은행 계좌에 있는 전자 돈이죠. 전자화폐죠. 여러분들이 직접 은행에 찾아가서 중앙은행이 만든 종이돈이나 그 동전들을 들고 가서 입금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표, 다른 은행이 발행한 수표라던가 뭐 어음이라던가 기타 등등의 돈이랑 동등한 가치를 갖는 무언가를 들고 가서 그 자리에서 돈으로 바꾸면서 그걸 뭐 예금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계좌에다가. 또는 타 은행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계좌 이체를 해서 여기다 돈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그 어떤 형태의 무언가를 들고 와서 은행에 계좌에 여러분들 자산을 예금시키면은 결국엔 다 이 은행의 서버에서 디지털로 처리돼서 표기되는 전자돈입니다. 그죠? 이거 역시도 똑같잖아요. 팩토리에서 예를 든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업이나 특히 기업들은 이런 거 절대 못 쓰죠. 팩토리에서 쓰겠습니까? 안 쓰겠죠.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대부분도 은행을 쓸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은행은 일단 여러분들 은행은 각 나라의 은행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 컨트롤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런 개인 회사보다 리스크가 은행이 적습니다. 물론 은행이라고 안 망한다는 법은 없지만 이런 개인 회사보다는 망할 확률이 적죠. 그러니까 이 은행이란 내가 믿고 여러분들 여기 돈을 맡길 때는 그거를 본질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은행에 돈을 맡긴다 또는 개인 회사에 내 돈을 맡겨서 이거를 디지털 숫자로서 표기해서 내가 그거를 갖고 있는다는 거는 이 내가 돈을 맡기는 주체를 강제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나와서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은행이라던가 개인 회사던가 동일하게 내 돈을 맡겼을 때 여기 디지털상의 숫자로 표기되는데 이게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방적으로 얘를 믿어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여기 있는 거 숫자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0원으로 만들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일방적이죠. 굉장히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런 신뢰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얘를 무조건 신뢰해야 돼요. 맡기는 주체. 얘가 먹고 튀면 끝이잖아요. 또는 얘가 파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리스크를 다 안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본질적인 관계에 기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그 밖에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가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것들, 뭐 회사가 부도난다거나 은행이 망한다던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들의 개인 자산 맡겨놓은 것들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이 본질적인 구조 안에 있습니다. 이 팩토리 회사라고 이제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든 회사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거 만들어서 맡겨놔도 얘가 도망가 버리거나 또는 파산한다? 내 돈은 휴지조각처럼 날아갑니다. 그리고 얘가 계좌를 조작한다거나 그럼 모든 게 끝나요. 반대로 블록체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다? 이런 하나의 존재. 블록체인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썼네요. 블록체인에 특히나 이제 XRP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 XRP 역시 블록체인이니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주체에 의해 컨트롤되지 않는, 장부가 조작되거나 그러지도 않고 심지어 이런 은행이 서버 마비가 되거나 팩토리 회사도 아까 예를 든 뭐 파산, 부도, 이제 사기 뭐 이런 걸 떠나서 서버가 마비돼도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블록체인을 제시한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장부 조작도 못해. 그렇다고 특정 회사가 망한다고 내 장부가 날아가지도 않아. 그리고 특정 하나의 회사가 마비되면은 그 회사 통해서 서비스 되는 게 모든 게 마비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긴급 복구 작업 중입니다. 언제까지 서비스 이용하실 수 없으니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잖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린 모든 것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법이라고 제시한 이유는 지금 설명드린 단점들이 다 커버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심지어 블록체인은 특정 주체를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블록체인 세상에서 그 특정한 존재 하나에 의해 장부가 컨트롤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블록체인 통해서 해결을 보고 이걸 통해서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거죠. 바로 그거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 아시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 은행 다시 돌아가서 은행과 이런 개인회사 있을 때 여러분들 당연히 기업과 개인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조차도 은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방금 설명드린 한계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잖아요. 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은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위해서 좀 더 극적인 설명을 위해서 팩토리 회사를 예를 들었지만 이 자리에 머니그램을 넣으면 이제 알기 쉬워집니다. 이거 아까 저 어떻게 지었죠? 뭘 누르니까 지워졌는데? 아하, 머니그램을 집어넣으면 알기 쉬워져요. 머니그램과 은행. 자, 머니그램도 은행처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우리 계좌에 돈을 얼마 갖고 있나. 예. 머니그램에 무슨 싸이월드 도토리 사듯이 캐시 충전해갖고 사듯이 이런 식으로 머니그램 관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적인 돈을 여기에다가 넣어놓을까요? 은행에 보관한 것처럼? 예, 안 할 겁니다. 이유는 뭐죠? 방금 설명드린 것 때문이에요. 예, 은행이 더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은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에 모든 자금 집중되어 있는 거 은행이고, 이런 MTO 업체도 결국에 계좌에다가 돈을 박아놓는 거는 이제 은행이죠. 그리고 뭐 직원들 월급이라던가 다른 회사에 대금 지급할 때 머니그램이 은행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날의 금융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기반 자체가. 예, 그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 쭉 참고하시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 시사하냐면은 결국에 머니그램이 해외 송금할 때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왜 멕시코에 굳이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왜 리플렛 멤버의 은행을 통하는지는 바로 이런 구조와 시스템 때문에 거기에 기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자, 리프사가 꿈꾸는 게 디지털 월렛입니다. 디지털 월렛까지도 나중에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추가하려고 미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머니그램 같은 데도 디지털 월렛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오늘날에 이미 서버를 통해서 이런 전자지갑 충분히 이미 구현이 가능하죠. 무리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리프사가 바라보는 디지털 월렛은 이 그냥 일반 디지털 월렛과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약간 블록체인 베이스, 그러니까 원장이 조작 불가능한 그 디지털 월렛이죠. 만약에 머니그램 서버에서 만든 일반 지갑, 전자지갑이면 머니그램 서버 해킹당하거나 망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 역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프사가 바라보는 건 요건데, 만약에 요게 탑재되면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머니그램도 직접 고객이 여기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 페이먼트와 세틀먼트의 루트가 더 확장되는 효과를 드러냅니다. 예. 뭔가 더 체감이 되세요? 오늘날의 비교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은행 통해서 모든 돈이 이 은행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아무리 이런 MTO 업체가 있어도 이 은행들을 통해서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얘를 안 거칠 수는 없어요. 은행이란 존재를.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제약적인 게, 이런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아프리카 완전 거의 헬이죠. 아프리카를 딱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우십니다. 아프리카 은행 이런 금융 시스템 잘 안 돼 있거든요. 거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리프사가 실현하는 이 IOV 이런 것들 아프리카에서 실현하려면,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잘 돼 있으니까 이제 법으로 허용만 되고 이제 존재하는 금융회사들이 리프 솔루션을 써주면은 금방 되겠지만, 반대로 아프리카는 어림도 없는 거죠. 금융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 없거나 있어도 낙후돼 있거나. 그래서 자꾸 모자르프 재단이 그 얘기하죠. 없다 얘네는. 개인들이 금융 시스템 이용할 방법조차도 없다. 그래서 모자르프가 뭐하고 있죠? 아프리카에다가 거기 핸드폰 있죠? 예. 옛날 2G폰, 3G폰에다가, 스마트폰도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뭘 한다고요? 디지털 월렛을 준다고. 금융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돈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뭘 기반으로? ILP 기반으로. 이게 바로 디지털 월렛이에요. 디지털 월렛. 이거를 만들어서 그냥 그 개개인들 통해서 리프사가 미래에 지금 은행들 역시도 이런 역할을 할 거고, 나중에 되면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의 머니그램이나 이런 데도 이 디지털 월렛을 통해서 이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애초부터 그 단계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리프사가 모자르프를 돕는지도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서 알 수 있어요. 아프리카가 IOV가 실현되려면
일단 금융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모자르프가 마침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리프사는 모자르프한테 쓱 내민 거예요. ILP라는 거를. 아프리카를 구제해주고 싶습니까? 거기에 금융을 만들어주고 싶습니까? 저희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ILP가 그 해답입니다. 모자르프가 억셉트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코이사랑 파트너십을 맺었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몇 달 전에. 파트너십은 이 ILP 관련된 엔지니어 기술을 지원받는 겁니다. 코이사한테. 리프사가 왜 모자르프를 돕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저 재단 왜 돕고 있는 거지? 이유가 뭘까? 네. 요런 목적이에요. 모자르프가 리프사 솔루션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모자르프도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리프사 솔루션 엑스커런트 쓰거나 엑스라피드 쓰거나 그거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리프사 쟤네 왜 돕고 있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아프리카 금융을 이 디지털 월렛 중심으로 빨리 개편을 해놔야 돼. 이 지금 IOV 실현이 가능하니까. 돈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잖아요, 아프리카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려고 모자르프를 돕는 거예요. 뭘로? ILP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자, 그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가면은 결국에는 머니그램 역시도 미래에 바라보는 거는 디지털 월렛 통해서 은행처럼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손쉽게 될 수 있는 거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것과 아까 설명드린 거, 머니그램이 엑스커런트를 쓰냐 안 쓰냐, 이게 왜 중요한지는 지금 나중 그림을 위해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확실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까지를 포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프사가 꿈꾸는 거는 그 어떠한 주체들이 됐던 간에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든 아니면 은행이든, 오늘날 사실 은행 중심인데 나중에 가서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통해서도 은행에서 고객들이 돈을 찾고 받는 것처럼 그 페이먼트 도달 범위와 더불어서 세틀먼트 도달 범위도 확장을 시키겠다는 게 리프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끈들을 연결하는 건 뭐다? 리플 네트워크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도 오늘날에 중요하지만 미래 가서는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니그램이 나중에 가서 엑스커런트 쓴다, 리플렛 멤버가 되어준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대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질문을 하는 바람에 이게 핫하게 좀 타올랐어요. 그래서 온갖 질문들이 난사됐는데 몇 가지 좀 더 이제 확인된 팩트들 설명드릴게요. 이제 헬렌이라는 외국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하다가 SAP 아까 말씀드린 거, 뭐 전표 처리하거나 또는 이제 회계 관련된 처리들 하는데 이 솔루션을 많이 쓰고 있죠. SAP라는 거를. 이걸 쓰고 있는데 뭐 이거 인사나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종합 ERP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는 아마 회계 쪽이나 재무 쪽에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삼성도 그렇게 들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솔루션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이걸 했어요. SAP 역시 뭐 엑스라피드 뭐 쓰느냐, 뭐 이 관련된 질문했는데 애쉬가 명확하게 오늘날 답변을 했죠. 우리 릴레이션십이 없다, SAP와 오늘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SAP 갖고 소설 주구장창 소설꾼들 열심히 썼는데 리프사가 이런 SAP와의 관계에 대해 공식 언급이 없으니까 아마 있을 거야 하면서 막 엄청나게 소설을 많이 써댔죠. 하지만 오늘 확인이 됐다. SAP는 아직 리프사 어떠한 관련도 없다는 거, 그 부분이 컨펌이 됐죠. 그리고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리프사가 어제 트윗 하나 올린 거 있죠. 홈리스라고. 이거 갖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정확한 정보만 말씀드릴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뭐 판단은 개인의 자유니까. 자, 이거 리프사가 올린 이유는 뭐냐면, 샌프란시스코가 그 실리콘밸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실리콘밸리에 그런 유니콘 기업들 막 탄생했죠. 온갖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면서 저 동네가 되게 땅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저 동네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저 동네가 되게 호황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가 진짜 커다란 문제로 안고 있는 게 바로 노숙자 문제라고 합니다. 저기 노숙자가 되게 많아요.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할 만큼 노숙자가 많아서, 미국은 어떤 제도가 있냐면요,
주민 발의가 됩니다. 주민 발의.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그냥 무시하고 어떠한 발의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제 저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발의를 했냐면 노숙자 법을 발의를 했어요. 본인들이 직접. 이 얘기는 어떤 반증이냐면 저 동네에 노숙자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 있는 이제 사람들이 주민들이 나서서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노숙자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저 동네가. 예.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We are All인이라는 슬로건을 달고 노숙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 이제 이런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리프사는 거기에 우리도 참여하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노숙자들 돕는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정보고 이제 그 정보를 통해서 판단하는 건 개인의 자유예요. 근데 어떤 판단을 해도 좋지만 너무 막 이 내용을 갖고 말도 안 되는 비약으로 나가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나머지 판단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관련된 거를 누가 올렸어요. 해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이 올려서 여러분들도 보시라고, 중앙은행들 프로젝트가 있어서 보시라고 이제 참고 삼아 리트윗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프로젝트 이글스예요. 하나 이글스도 아니고 약간 이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괜히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하나가 너무 꼴찌만 하니까. 하나 이글스 참 프로젝트 이름 뭔가 마음이 아픈데 보자마자. 어쨌든 이글스라는 프로젝트로 지금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은 얘네도 DLT 관련된 걸 이제 연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보시면 이 T14 여러분들 되게 많이 들어보면 테메노스의 T14 뱅킹 어플리케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본인들의 ERP라고 하는 종합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관련된 그 시스템 전반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뱅킹 애플리케이션은 테메노스 T14라는 걸 쓰겠다. 그걸 통합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보고 바로 결론을 야! 이거 리플 솔루션 탑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른 내용은 이제 뭐 즐겁게 보셔도 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T24 테메노스가 얘기하는 거는 리플사 솔루션과 인테그레이션 통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T24라는 거를 사다 쓰는 고객들이 여기에다가 엑스커런트 같은 것들을 통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합 가능. 다시 설명드릴게요. T24 뱅킹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고객이 샀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샀다고 칩시다. 샀어요. 그러면은 그걸 샀다는 자체로 리플사 솔루션이 딸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 사고 나서 저 리플사 솔루션 우리 한번 중앙은행에 적용하고 싶은데 저거 이거 통합되냐? 우리가 산 거 T24에다 호환이 됩니다. 저거 사셔갖고 통합이 가능하세요. 이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해외 커뮤니티나 국내에는 여전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테메노스 T14 채택은 있고 리플사 솔루션 채택 이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솔루션 채택이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하시고요. 다만 이제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호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쟤네가 채택한 게. 그 점은 좋은 점이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도 또 리플테크라고 했네요. 아니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역시도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 그거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이지리아엔 참고로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지금 이미 플러터 웨이브라고 아프리카 쪽에 리플렛 멤버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지리아에는 나이지리아 NGN이라고 통화기업 표기하거든요. 나이지리아 법정 앞에. 이 페어가 존재합니다. XRP 페어가. 그래서 여러모로 환경은 좋은 상황이에요. 저쪽이. 엑스라피드를 조금만 준비하면 쓸 수 있는 그런 배경적인 건 준비가 돼 있거든요. 더불어서 그런 점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따라따따따. 그리고 SK가 SK CNC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제 좀 IT 쪽 업무를 담당하는 SK 계열사인데 8월 9일 날 그
카카오가 이제 클레이튼 관련해서 무슨 컨퍼런스를 연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SK CNC 역시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에서 어차피 SK CNC가 리플 솔루션이 아닌 그 XIP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그걸 커스터마이징 해갖고 본인들이 자체적인 거를 만들겠다고 한 것까지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알고 있죠. 오늘 소식은 거기에 플러스로 어떤 게 전달이 됐냐면은 일단은 보시면 요 SVC라는 소셜 밸류 코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소셜 밸류 파워라고 부르는 SVP, 이 두 가지가 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XIP 오픈소스를 약간 커스터마이징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플랫폼에 이 두 가지 코인이 발행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게 1대1로 원화랑 패깅되어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VC는 쉽게 얘기해서 원화랑 똑같아요. 원화의 수표라고 보면 되죠. 이거는 원, 형태는 IOU죠. 그래서 여기에 설명 안 됐지만 저거를 IOU로 만들고 이거를 만든 거 보니까 SVP가 네이티브 에셋일 겁니다. 이 플랫폼에.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쓸 거라고 하고, 몇 가지 얘기한 거는 이제 뭐 도네이션 구조를 만들겠다고 해요. 그래서 자세한 사업 설명 안 나와 있는데 요것들을 통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보통의 블록체인들이 많이 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은 이 플랫폼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시를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블로그를 써갖고 뭐 어떠한 특정 기준에 의해 뭔가 추천이 많이 되든 사람들이 많이 읽어주면은 뭐 이런 거를 주는 거죠. SVC를 보상으로 주고,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생태계가 조성되면 이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요것들이 사용이 많이 되어지는 거겠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플랫폼 자체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쓸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하지만은 몇 가지 더 말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규제 때문에 이거를 뭐 쓰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더불어 얘기한 거,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 플랫폼을 이끌어 나가줄 기업을 찾고 있다라는 걸로 인터뷰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뭐 정보도 정보지만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건지도 궁금하시겠지만, XIP와 연계지어서 좀 궁금하시겠죠. 대부분 다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첫 번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SK CNC가 명확한 그림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련성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보셨지만은 XIP 소스코드를 가져다가 본인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쓰는 거는 아마 어려워 보이죠. 이거 갖고 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겠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연결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 그냥 본인들이 XIP 소스 코드만 가져다 썼지 뭐 리플사 솔루션을 쓸 의지를 보인다던가 그런 여지 같은 거는 일단 보이지가 않아요. 이걸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SVC라는 원화에 패깅된 이 IO 형태의 블록체인 안에 있는 이 코인을 통해서 뭔가 이제 XIP 레저와의 결합을 통해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는 것까지 실현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은 그럼 나중에 가서 리플사 솔루션과 이게 통합이 되겠네,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겠네 라고 할 텐데, 크로스보더의 크자도 꺼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연계점도 찾기가 힘들다. 심지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XIP 소스 코드를 써서 만든 거는 말 그대로 그걸 써서 커스터마이징 했다. 그게 전부인 거죠, 지금으로서.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사업적인 목표를 갖고 어떤 방법을 쓸지가 공개된 게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중요한 건 제가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죠. 이들의 목표가 뭐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뭘 쓰려고 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이들이 하려는 게. 그래서 뭔가 XIP와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내용들이 공개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날까지 공개된 내용에서도 아직은 연결될 그런 여지조차도 찾기 힘들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인필드가 확실히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코인필드. 이 친구들 지금 막 나가고 있어요. 아주 대놓고 그냥 대놓고 XRP 생태계에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얘네들 가장 최근에 제가 설명드렸던 소식이 뭐죠? 그 윈드라는 개발자 있죠. 스프링에 투자받고 XRP 팁봇을 만든 그 개발자, 그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뭔가 프로젝트 XRP 레저상에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회의 좀 하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생각이 있고, XRP 레저상에서 얘네가 뭔가 할 생각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윈드와 뭔가 협력을 하고 싶다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가장 최근의 소식이 그건데, 얘네들 지금 또 벌린 거 뭐냐면 XRP 출금을 프리로 바꿔놨어요. 공짜로 바꿔놨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출금할 때 1 XRP 꼬박꼬박 지급해야 되잖아요. 이거 공짜 선언했어요 지금. 자, 이게 왜 좋냐면은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엑스라피드 쓸 때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동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 수수료가 없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죠? 엑스라피드 쓸 때 비용이 더 절감된다는 얘기죠. 이 거래소 통해서. 자, 두 번째 뭐가 좋았냐면 마켓메이커들한테 좋아요. 왜 좋죠? 마켓메이커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지방령도 아니고, 내가 처음에 업비트에서 마켓메이커 하겠으면 업비트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본인이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게 해외가 되더라도 그 해외로 XRP를 옮겨서 막 활동을 하면 좋겠죠. 이익만 낼 수 있다면. 근데 마켓메이커들이 옮겨 다니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출금 무료. 입금으로 돈 받는 거래소는 없죠. 제가 여태까지 본 적 없습니다. 출금은 돈 받아도. 입금 역시도 무료일 텐데, 입출금이 다 무료입니다. XRP 안에 들어가고 나왔다 다 무료예요. 두 가지 XRP를 쓰기 되게 좋아졌고, 여기는 마켓메이커 역시도 활동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실제로 입출금 무료인데 어디 있죠? 여러분들 SBI VC 프로, 그걸 떠올리시면 알기 쉬워요. 얘네 지금 대놓고 거의 야 우리 엑스라피드 거래소 할 거다 라고 지금 대놓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는 제가 거의 99% 말씀드리는데, 얘네가 망하지 않으면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엑스라피드 거래소 하겠다고 분명히 소식 뜹니다. 얘네 이거는 진짜 너무 대놓고 러브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얘네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머니그램이, 여러분들 머니그램 빠밤빰빰빰 머니그램 어디로 넓혔죠? 페이시라는 곳을 통해 갖고 거기에 협력을 통해서 요거 어디 나라 법정화폐라고 했죠? 아랍에미리트에 누가 있다? UAE 익스체인지 있다. 글씨를 잘못 썼네요. 체인지 있다. 여기 N 적어야 되는데 익스체인지 있다. 더불어서 여기에 모드 있다. 아부다비, 여러분들 아시죠? 글로벌 마켓인가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참고로 여러분들 크리스 라센 초대해갖고 본인들 그 레귤러터리 프레임워크 만들 때 크리스 라센의 조언을 받기도 해서 그걸 실제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 라센 초대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일했어요 라고 초대도 했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자체는 두바이 그쪽에 오피스도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관련된 소식이 되게 많아요. 거기는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 통해서 디지털 에셋이라고 표현했나? 그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그걸 쓴다고 했거든요. 여기 되게 진취적이고 리프사 되게 협력적이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주요 리플렛 멤버도 존재하고, 심지어 이제 최근에 엑스라피드 파트너십을 맺은 머니그램도 여기까지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같이 겸하고 있는 리플렛터크에 있는 멤버들과의 그런 같이 협력은 아무래도 리프사 솔루션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바탕, 밑배경이 되게 굉장히 쉽죠. 공통으로 쓰고 있는 무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누가 왔나 보네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